지금 50대라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30년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 있으면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자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생활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의 50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세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불안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 보면 5억, 10억 자산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 대부분이 집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크지만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는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자산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는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58세 직장인이 있습니다. 집값은 9억 원입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자산은 꽤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를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는 최소 25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부족한 돈은 결국 예금에서 꺼내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상황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의료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일은 줄어듭니다. 자녀 지원 문제도 생깁니다. 결국 자산은 있는데 생활은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엄청난 부자가 아닙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로 같은 5억 원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60세 이후 일을 완전히 그만둡니다. 생활비를 자산에서 계속 꺼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수입이 적더라도 10년 동안 계속 일합니다. 월 2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근로소득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자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면 일을 계속한 사람은 자산이 거의 유지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입니다. 매달 250만 원씩 10년만 써도 3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더 해? 이제 좀 쉬어야지. 내가 다시 취업이 되겠어? 이 생각 때문에 가장 중요한 60대 10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대는 완전한 은퇴가 가장 위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평균 수령액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됩니다. 평생 지급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장 성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 상품 중에서 이런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0대라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비어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퇴사, 경력 단절, 사업 실패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공백 기간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납입 기간이 늘어나면 평생 받는 연금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몇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남은 생애 전체에 영향을 주는 현금 흐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만 믿고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값 상승이 노후를 해결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값이 올라도 현금이 없으면 생활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 안정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자산 비중입니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숫자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를 만드는 힘은 약합니다. 예금만 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2%인데 물가가 3, 4% 오르면 사실상 돈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전략입니다. 추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해 가입이 가능한지도 봐야 합니다. 60세 이후 임해 계속 가입도 중요합니다. 이건 복잡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60대에도 돈 버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노후의 승부를 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투자 상품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는 근로소득 유지입니다. 월급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전문성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끝까지 가져갑니다. 누군가는 상담을 합니다. 누군가는 강의를 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기술 일을 계속합니다.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경험을 판매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또 막힙니다. 나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그런데 사실은 거창한 기술보다 현장 경험이 더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쌓인 경험은 생각보다 큰 자산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경험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벌보다 실전 경험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의 핵심은 집을 팔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70세 전후에 활용하면 꽤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이 줄어들고 소득이 끊긴 상황이라면 집에서 매달 연금이 나오는 구조는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결국 노후 준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지, 누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누가 현실적으로 준비했는지가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 자산 중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60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시간이 쌓여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면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후 준비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돈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현실적인 전략들을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